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키를 꺼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미영이와 사위 준호가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보험금까지 합치면 30억은 좋게 될 거야. 사위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다 받는 거지? 미영이가 답했어요. 당연하지. 어머니한테 다른 자식도 없고 우리뿐이잖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면 사고로 보이잖아. 미영이가 차갑게 말하더군요. 아니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키운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아껴서 대학까지 보낸 딸이 나를 죽여서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니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들킬까봐 무서워. 미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괜찮아.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로 하면 완벽해.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계단이 가팔라서 평소에도 위험했다고 하면 돼. 그럼 언제? 이번 주말에 하자.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2층에서 빨래 널러 올라가실 때 뒤에서 살짝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커피를 제대로 마실 수조차 없었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계속 혼잣말을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며 번 돈. 뜨거운 기름에 손댈 때마다 참아가며 모은 그 돈을 발이 퉁퉁 부어도 견디며 40년 동안 모은 25억을 딸이 내 목숨과 바꾸려 한다니요. 생각해보니 징조는 있었어요. 최근 들어 미영이가 자꾸 제 재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금융사기 많다던데 통장 관리 조심하세요. 어머니, 혹시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가족한테 맡기는 게 안전할 텐데요. 이런 말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때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던 거였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맞아주더군요. 어머니 오늘 장 많이 보셨어요? 응, 좀 했지.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무거우실 텐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친절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토요일에 나를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잘해주는 거였겠지요.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평소에는 제가 다 해드렸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니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군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일찍 주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내일 죽일 사람한테 마지막 친절을 베푸는 거였나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이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대화를 엿들은 것뿐이었거든요. 설마 경찰이 믿어줄까요? 그보다는 그들이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 할 때 현장을 잡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맡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딸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하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토요일까지는 이틀이 남았어요. 이틀 동안 완벽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본 게 정말 큰 실수였어요. 65세 윤복순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걸 곧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기상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먼저 전자제품 상가로 향했어요. 할머니, 뭘 찾고 계세요? 젊은 직원이 물어보더군요. 녹음기 하나 사고 싶은데요. 작고 성능 좋은 걸로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그냥 강의 들을 때 쓰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어떠세요? 12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음질도 좋아요. 그걸로 주세요. 가격은 25만 원이었어요. 내 생명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치고는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더군요. 그 다음은 은행에 가야 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적금이랑 예금 말이에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어머님, 저희 은행에 불만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25억 전부를 3개의 다른 은행으로 분산했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요. 미영이와 준호가 전혀 모르는 계좌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기존 통장들은 모두 해지했어요. 잔고를 10만 원씩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확인해도 별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5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아주 급하게요. 급하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요. 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야 할 사안 같은데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서요. 그 전에 유언장부터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제 재산 전부를 대전시립고아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요. 딸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 만에 완벽한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만약 제가 의문사하게 되면 이 유언장을 즉시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경위를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거실 소파 아래쪽에 하나, 주방 찬장 뒤에 하나, 내 방 옷장 안에 하나, 총 3개를 설치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모두 녹음되도록 말이에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내일 집에서 쉬세요. 왜? 어딜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 보이셔서요. 집에서 편안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일이 바로 그들이 계획한 날이구나. 토요일 저녁에 나를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는 거구나.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평생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과연 내 딸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할까?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할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영이는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어머니,
아침은 뭘 드실래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미영아. 간단하게 해줘. 네, 든든하게 드세요. 하지만 그 친절한 목소리 뒤에 숨은 악독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이면 나를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는 악마의 목소리를요.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왜 그러니? 그냥 푹 쉬셨으면 해서요. 요즘 너무 바쁘셨잖아요. 고맙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 죽일 사람이 어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구나. 점심때쯤 되니 둘이 자꾸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최종 계획을 확인하는 거겠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맑다. 저녁이 되면 더 선선해질 것 같아요. 미영이가 덧붙였어요. 산책하기 딱 좋을 텐데. 둘이 계속 저녁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확실했어요. 오늘 저녁이 바로 그때구나. 나를 죽이기로 한 바로 그 시간이구나. 오후 6시가 되었어요. 평소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유난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나물도 몇 가지 무쳐드리고요. 정성이 대단하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성이 다르게 보였어요. 죽이려는 사람한테 주는 마지막 식사 같았거든요. 생각하니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미영이가 계속 권했어요. 응, 잘 먹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자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상상됐거든요.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난 후였어요. 미영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리고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앉았어요. 뉴스를 보는 척했지만 자꾸 시계를 확인하더군요. 아마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8시가 되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2층에 빨래 좀 널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들이 계획한 바로 그 순간이. 알겠어. 올라가서 널어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더군요. 나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위험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그리고 미영이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면 무거우실 텐데. 셋이서 같이 해요. 바로 그때 알았어요. 지금이 그 순간이구나. 이들이 나를 계단에서 밀어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 하지만 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호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녹음될 거예요. 어머니, 조심히 올라가세요. 준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이 좀 가파르네요. 미영이도 덧붙였어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지금이다. 지금 나를 밀어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대비를 해두었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왜? 신발끈이 풀어져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신발끈은 멀쩡했거든요. 그때 미영이가 내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손이 내 등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기서 밀어버리면 끝이야. 25억이 다 우리 거야.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사고로 보이게만 하면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정말 괜찮을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25억이면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어. 펑펑 울면서 연기만 잘하면 돼. 내 친딸이, 내가 25년 동안 키운 친딸이 이런 끔찍한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희들이 뭐 하는 거니? 어머니.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나를 밀어 죽여서 25억 가져간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어.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어머니, 설마. 응, 맞아. 너희 말 다 녹음됐어. 미영이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어제 대화도 다 녹음되어 있어. 계단에서 밀어 죽이겠다던 그 말도.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요.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용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온갖 고생하며 번 돈으로 너희를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그 돈 때문에 날 죽이려고?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사탄에게 홀린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해. 나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안인가요? 살인 미수요. 딸과 사위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증거도 다 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나는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네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경찰이 녹음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확한 살인 미수 사건이네요.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미영이와 준호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어요. 어머님, 엄마. 뒤돌아서 소리쳤지만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내 딸이 아니었거든요. 25억 때문에 친엄마를 죽이려던 악마였으니까요. 경찰차가 떠나고 난 후 집이 썰렁해졌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그리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나는 서랍에서 또 다른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작성해둔 거였어요. 딸과 사위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는 계획.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 그 돈을 평생 볼 수 없게 만들어주겠어요. 아니, 돈 걱정이나 하며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다듬었어요. 완벽한 복수? 그들이 평생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복수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2단계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정각. 나는 준호가 다니는 대한건설로 향했어요.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인생을 끝장낼 폭탄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인사팀에 계신가요? 네, 어떤 용무로 오셨나요? 저희 사위에 관해서 신고할 일이 있어요. 접수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횡령이요. 그리고 살인 미수도요. 이미 경찰 조사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잠깐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준호 대리요. 기술팀에 있을 거예요. 아, 박준호 대리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후 인사팀장이 직접 나왔어요.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지난 3일간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서, 녹음 파일, 구속영장까지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회사로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범죄자를 계속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준호는 즉시 해고됐어요. 다음은 미영이 차례였습니다. 미영이는 동구청 산하문화센터에서 일했어요.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거예요. 구청 총무과에 가서 똑같이 신고했습니다. 범죄자를 공무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미영이도 그날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거든요. 화요일에 나는 은행에 갔어요. 준호와 미영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죠. 그들은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지점장님 계신가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희 딸 사위가 대출받은 건에 대해서요. 사실 그들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거든요. 이미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된 상태예요. 뭐라고요? 나는 모든 증거를 다시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가능할까요? 둘 다 직장에서 해고됐는데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채무 상황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들 집은 곧 경매에 나올 거예요. 수요일에는 미영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미영이 핸드폰에서 번호를 몰래 빼낸 거였죠. 안녕하세요. 미영이 어머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미영이는 괜찮죠? 사실 미영이가 큰 일을 저질렀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네. 뭐라고요? 지금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어요. 친구들은 모두 경악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증거까지 보여주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미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나 봐요. 25억 때문에 친엄마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목요일에는 준호 회사 동료들에게도 알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니던 동네 상점들에도 헬스장, 미용실, 식당까지 모든 곳에 그들의 범죄 사실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친엄마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면 모두들 경악했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제 그들이 나올 때쯤이면 완전히 고립될 거예요. 금요일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재판 일정이 나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혹시 선처를 바라시나요? 아니요. 최대한 무겁게 처벌받았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중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정에서 미영이와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엄마, 소리쳤지만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영, 징역 6년. 피고인 김준호, 징역 7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 미수로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유 원장도 법적 효력이 인정됐어요. 상속 결격 사유가 적용되어서 이들은 제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영이와 준호의 모든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친구, 동료, 동창, 친척들까지 총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들이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친엄마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와 함께 상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도 돌아갈 곳은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탐냈던 돈도 한 푼 없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6개월 후 미영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용서는 없어요.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으로요. 정원도 있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이웃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원래 혼자였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원에서 바라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25억으로 샀던 복수, 그 값어치를 톡톡히 했어요. 딸과 사위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직장은 영영 구할 수 없을 거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나를 죽여서 25억을 가져가려던 그들. 이제는 한 푼도 없이 비참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것도 평생 말입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비록 쓰라린 배신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돈 때문에 노려보는 시선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의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 인생이 말이에요. 미영이와 준호는 앞으로 5년 더 감옥에 있을 거예요. 나올 때쯤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때서야 깨닫겠죠. 65세 할머니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정원에서 꽃을 기르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꽃향기가 날려와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진짜 행복이었나 봅니다. 25억으로 샀던 복수, 정말 죗값을 했어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용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혼자만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말입니다.